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웅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지인에게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원 시인을 널리 알리는 것은 진행자의 사명이며 큰 보람입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146화 하나원 시인의 99번째 시 양갈보입니다. 먼저 양갈보라는 시낭송을 진행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양갈보. 하나원. 가난을 팽개쳐버린 계집들이 가는 곳이 여기밖에는 없는가? 정조를 팽개쳐버린 계집들이 가는 곳이 여기밖에는 없는가? 부평 백마장, 신붙지 못한 미국 제50주, 다음가는 여기밖에는 없는가? 흰둥이, 검둥이, 이세의 흰둥이 새끼들이, 이세의 검둥이 새끼들이, 흰둥이를 닮아가는 것들이, 검둥이를 닮아가는 것들이 국제하는 국제인간 전시장, 정말 국제다. ABC가 날아가 알파벳이 깔리고 계집의 고깃덩이 밖에는 미천이 될 것이 없고, 돈이 무서운 주인이라 단돈에 내 몸이 남에게 긁어 먹히고 사내들이 하는 수 없는 몸살을 풀어주며 빈혈이 오고 각혈을 하고 성병을 옮고 앓고 애를 베고 낳고, 돈이 무서운 주인이라 애당초 이 땅의 아이를 낳아야 할 여자이건만 흰둥이 새끼를 낳는다, 검둥이 새끼를 낳는다, 온갖 12가지 새끼를 낳는다. 흰둥이 새끼도 낳을 수 있고 검둥이 새끼도 낳을 수 있고 온갖 12가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여자의 편리이지만 돈을 쫓아 못해보는 짓이 없지만은 막상 돈이 되지 않는 섹스 파티에 젖 먹이며 길러온 어머니의 소원이 이가 시리게 못된 이름만 포식하고 울어도 씻기지 않고 뼈를 깎고 죽고 싶은 신세이지만 차라리 도깨비 화상이 지 좋은 웃음이 되어 사내들이란 여자는 역시 돈으로 사는 것이 쉽고 탈이 없다 하는 말에 고향도 인정도 없는 하늘에 울면서 어메야 돈이 뭔데 양갈보 양갈보. 여러분, 양갈보라는 신앙송 잘 들어보셨나요? 이 양갈보라는 시는 하나원 시인의 친필유고로서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원 전집 194페이지에 수록된 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이 시는 현재까지 하나원 전집에만 존재하는 시로서 총 15연으로 구성되었으며 형식상으로 분류하자면 자유시라 할 수 있고 내용상으로 분류하자면 서사시라 할 수 있으며 목적상으로 분류하자면 참여시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향상으로 분류하자면 주의시에 속한다 하겠습니다. 여기서 자유시라고 하는 것은 정영시가 지니고 있는 운율적
형식적 제약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형식의 시를 이르는 말이 되겠고요. 서사시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사건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노래한 시다. 그리고 참여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의식을 중시한 시다. 그리고 주의시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의지의 측면을 중시한 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의 제목은 양갈보입니다. 제목이 좀 생소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생소하나 1970년대까지만 해도 생소하지 않았고 수치스러운 단어였습니다. 이 양갈보라고 하는 뜻은 서양 사람을 상대로 몸을 파는 여자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서 미군 위안부 혹은 한국 위안부는 주한미군을 상대로 성매매했던 여성들을 말합니다. 위안부 또는 정신대로도 불렸으며 양공주, 양갈보, 양색시, 유엔마담, 힙바리, 주스걸 등의 멸칭으로도 불렸습니다. 미군 위안부 여성들은 한국 매춘부 사이에서 최하위층이었으며 불가촉 천민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일본 위안부가 한일 간의 첨예한 애교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일반화된 사회 병리 현상이었던 것입니다. 이 시는 미군 부대 주변에 형성된 매춘 여성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노래한 시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양갈보라는 시에 대하여 행과 연을 통해서 보다 더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련을 보겠습니다. 가난을 팽개쳐버린 계집들이 가는 곳이 여기밖에는 없는가, 이렇게 시를 열고 있습니다. 보릿고개와 촉은 목피로 연명하던 1970년 이전의 시대에는 시골에서 도지를 받아 농사를 짓는 것이 고작이었으나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하나둘 공장을 짓고 산업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시골을 떠나 도시로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가진 기술이 없거나 돈맛을 보게 된 일확천금족은 손쉽게 돈을 벌기 위하여 매춘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는 이야기로 시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이행에서 여기밖에는 라고 했는데 여기는 매춘 시장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연을 보겠습니다. 정조를 팽개쳐버린 계집들이 가는 곳이 여기밖에는 없는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연은 이련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자의 생명이랄 수 있는 정조까지도 저버리고 꼭 몸을 팔아야 하는 곳까지 왔어야 했느냐는 최근이 되겠습니다. 그래도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사상을 가졌던 시대가 그리 멀지 않은 풍습과 예절을 강조했던 유교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일행에서 정조라고 하는 것은 여자의 고든 절개를 뜻하며 부권제가 확립되면서 특히 여성에 대한 성적 순결을 요구하면서 생겼습니다. 또한 여성이 남편에 대한 정절을 지키는 것을 여성 최고의 부덕으로 여기고 심지어 여성이라면 정절을 목숨보다도 소중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회의 지배적인 믿음이 정조관념을 만들었다 하겠습니다. 사면을 보겠습니다. 부평 백마장 신부치 못할 미국 제50조 다음가는 여기밖에는 없는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진행자는 1977년 5월부터 1979년 12월 27일까지 인천 부평 제9공수특전단에서 근무를 했는데 부대 근처에는 매춘 장소가 없었고 인천에 옐로우하우스라는 곳이 있다는 소리를 듣기는 했습니다만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부대 옆에는 에스캄이라는 미군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를 일부 분리하여
우리 부대가 주둔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현대아파트로 개발이 되어 흔적도 없더군요. 그러니까 꽃다운 아가씨들이 가야 할 곳이 겨우 미국에 새로이 편입되지도 못할 부평 백마장에 있는 미군 위안소밖에 없느냐는 질책인 것입니다. 일행에서 부평 백마장이라고 했는데 부평 백마장은 산곡동이라고 하는데 산곡동은 백마장이라는 별칭이 있습니다. 백마장은 1940년 인천 부역 확장으로 인해 부천부로 편입된 후 오늘날의 동에 해당되는 이름으로 붙은 백마정과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전의 부평군 마장면에서 유래한다 하겠습니다. 산곡동은 본래 부평도호 부청사 마장면 산곡리 지역으로 산이 고수로 되었으므로 맥곡지, 맥꽃말 또는 산화촌, 산곡이라 하였으며 또 조선조 때 말을 먹이던 곳이므로 마장, 백마장이라 하였는데 1914년 행정구역의 폐합에 따라 장끝말을 병합하여 부천군 분해면에 편입되었으며 그 후 1940년 4월 1일 인천부역 2차 확장 때 인천부에 편입되어 외식으로 하구밭조라 하다가 1946년 4월 1일부터 일제식 동명 변경에 의하여 산곡동이 된 것입니다. 이행에서 신부라고 하는 것은 호적에 새로 등록하는 것 또는 새로 복종하는 것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사연을 보겠습니다. 흰둥이, 껌둥이, 이세의 흰둥이 새끼들이 이세의 껌둥이 새끼들이 흰둥이를 닮아가는 것들이 껌둥이를 닮아가는 것들이 국제하는 국제인간 전시장 정말 국제다 이렇게 신랄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연은 별다른 해설이 필요 없을 듯합니다. 우리가 휴일에 이태원을 가보면 쉽게 이해될 듯합니다. 아마도 백마장의 거리가 이태원처럼 세계 인간시장처럼 보였던가 봅니다. 오연을 보겠습니다. ABC가 날아가 알파벳이 깔리고 계집의 고깃덩이 밖에는 미천이 될 것이 없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오연을 보면 지금의 이태원 거리처럼 여기가 한국인가 싶을 정도로 간판이며 이색적인 거리의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나 봅니다. 아마도 환경에 최적화되다 보니 그런 모습으로 진화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인천의 차이나타운도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지요. 유견을 보겠습니다. 돈이 무서운 주인이라 단돈에 내 몸이 남에게 긁어멀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유견은 매춘부로 전락한 아가씨의 비참함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단돈 몇 푼의 생명 같은 종조를 헌시짝처럼 저버려야 했을 사연이 안타까운 것이죠. 아마도 생각컨대 열이면 100가지도 넘게 합당한 이유가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지련을 보겠습니다. 사내들이 하는 수 없는 몸살을 풀어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시련을 보면 진행자도 사내의 입장으로서 이해가 가는 구석이 있습니다. 건설업에 근무하면서 집을 떠나 전국을 떠돌다 보니 동병상련이랄까 수억만리 타국에서 혈기왕성한 젊음을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어쩔 수 없는 생리해소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8연을 보겠습니다. 빈혈이 오고 각혈을 하고 성병을 옮고 앓고 애를 베고 낳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불특정 다수를 상대하다 보니 뜻하지 않은 신체적 무리도 따르고 열악한 환경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은 병에 걸리기도 하고 조심한다고 하지만 일순간의 실수로 원하지 않는 임신과 출산까지 이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비참한 삶으로 보아야 하겠지요. 9연을 보겠습니다. 돈이 무서운 주인이라 애당초 이 땅에 아이를 낳아야 할 여자이건만
흰둥이 새끼를 낳는다. 껌둥이 새끼를 낳는다. 온갖 12가지 새끼를 낳는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돈이 원수라는 말이 있듯이 여자의 본분은 현모양처로서 알콩달콩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옳지만 내가 돈 한 푼이라도 벌지 않으면 연로하신 부모님의 약값은 누가 될 것이며 나이 어린 동생의 학자금은 누가 보탤 것이며 오늘 당장 떼거리는 무슨 돈으로 살 것인가가 당장의 현실이기에 어쩔 수 없는 어거지 춘향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원치 않는 흰둥이도 낳고 검둥이도 낳게 되는 것이죠. 때로는 좋은 사람 만나 미국으로 건너가 정실분이로 팔자를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는 이용만 당하고 내팽겨 쳐지는 신세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시변을 보겠습니다. 흰둥이 새끼도 낳을 수 있고 검둥이 새끼도 낳을 수 있고 온갖 12가지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여자의 편리이지만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여자라면 백인과 결혼하여 흰둥이도 낳을 수 있고 또 흑인과 결혼하여 검둥이를 낳을 수도 있지만 검둥이와 흰둥이를 한 뱃속으로 두어야 하는 것은 비참한 뿐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12년을 보겠습니다. 돈을 쫓아 못해보는 짓이 없지만은 막상 돈이 되지 않는 섹스 파티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저 돈이라면 뭔 짓이든 뭔 일이든 마다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뛰어보지만 막상 매춘부 일은 몸 가꾸랴 몸 꾸미랴 쥐뿔도 남는 게 없는 것이 이 매춘부 일이라는 것이겠지요. 그저 그렇게 몸버리고 병들어 한 포기의 들풀로 시들어 가겠지요. 12연을 보겠습니다. 젖먹이며 길러온 어머니의 소원이 이가 시리게 못된 이름만 포식하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어쩌다 생긴 자식을 위해서 더 고통스러운 삶을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희생하며 또 더 큰 희생을 해야겠지요. 그것이 모성애라는 본성이니까요. 이에게서 못된 이름만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나쁜 엄마라는 뜻이겠지요. 물론 개천에서 용난다고 일부는 전화위복의 전혀 다른 삶을 통해서 성공한 케이스도 있겠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못한 것이 지난날의 양갈보 시험에서 입증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13면을 보겠습니다. 울어도 씻기지 않고 뼈를 깎고 죽고 싶은 신세이지만 차라리 도깨비 화상이 지 좋은 웃음이 되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시어인데요. 지난 세월을 후회하고 반성해도 되돌릴 수 없는 현실에서 차라리 죽음을 택하고 싶지만 죽음을 차라리 괴물 같은 얼굴 모습을 할 것이 아니라 미소 짓는 삶으로 마음을 바꾸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권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14연을 보겠습니다. 사내들이란 여자는 역시 돈으로 사는 것이 쉽고 탈이 없다 하는 말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내들이란 이기적이라서 돈이면 다 된다는 식으로 의수되고 빈정되지만 그 꼴을 보고 있는 아가씨의 눈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 복수심마저 왜 안 들겠습니까? 아마도 증오의 대상이 되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같은 인간으로서 누구는 정복자여야 하고 누구는 복종자의 지위를 가져야 한단 말입니까? 이런 호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 15연을 보겠습니다. 고향도 인정도 없는 하늘에 울면서 어메야 돈이 뭔데 양갈보 양갈보 이렇게 시를 마감 짓고 있습니다. 마지막 연을 보노라면 참으로 세상이 밉고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도대체 돈이 무엇이길래 이다지도 사람을 슬프게 한단 말입니까? 하늘에 대고 폭폭한 마음을 풀어놓고 싶은 심정입니다. 에이 싫다 싫어 양갈보 양갈보 자신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세월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자신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조상을 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온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온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온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온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그 하나온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온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온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147화는 2010년 11월 12일 발행된 하나온 전집에 수록된 대한문 앞의 밤이라는 시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온 문학관에서는 화면의 사진과 같이 문인의 등용문인 파랑새라는 문학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있는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웅섭이었습니다.